실제 에이전틱 AI를 도입했던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에이전틱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하나 내용을 좀 뚫어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중에 여기 보면 에스티로드 컴퍼니는 컨슈머 IQ 에이전트를 도입해 소비자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중요할 때 배운 건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개인화하고 그걸 통해서 액션을 취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대부분 다 뭐냐면 자동화하는 곳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고객을 응대하거나 고객을 응대해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 과정에서 LLM을 통해서 서비스 받던 거를 아니면 이제 에이전틱 AI를 중간에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중앙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형태의 서비스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에이전틱 AI가 추구하는 형태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화 형태에 대한 부분은 다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요원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에이전틱 AI가 개인화해서 초개인화해서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그걸 달성할 것이다라고 예청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개념의 내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의 어떤 자동화 부분이 일정 부분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동을 취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하는 데서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벽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업에 적용한 데 있어서 어떤 그 역학관계들이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에이전틱 AI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이전트를 적용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거나 자동화하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퓨팅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입장에서 이 에이전트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구조를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Simple Reflex Agent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environment가 있고, 센서를 통해서 environment를 인식하고, 이 인식된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컨디션 액션에 대한 걸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액션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의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심플한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것들은 우리가 집안에 갖고 있는 많은 디바이스나 장치, 특히 IoT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능형이라는 내용보다는 자동화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개념들이 좀 더 확장되면서 어떤 부분을 확장되냐면 모델 베이스드 리플렉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퍼셉션을 통해서 센싱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는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센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인바이러먼트 컨텍스트를 이해했을 때 지금 상황이 뭐고 내 주변에 뭐가 있고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조언을 하는 건지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지 이런 역할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퍼셉션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센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멀티모델,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기반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거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형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모델이 그런 걸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영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한 형태의 상태 상황을 가져갈 수 있다. 즉, 주변을 인지하는 걸 단순하게 센서를 이용하기보다는 상황, 컨텍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 시스템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LLM이 추구하는 형태의 시스템과도 되게 동일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액션을 취하거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할 때 외부에 있는 LLM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골 베이스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했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 액션이 정말 달성을 했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액션을 취했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스테이트 머신이나 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액션을 하고 끝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반응에 대한 리워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내가 목적을 정말 달성하는가, 중간에 실패했으면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도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기반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환경에 대한 퍼셉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정보를 인지한 다음에 이 정보를 인지한 걸 기반으로 어떤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을 피드백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모델은 우리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진보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골 베이스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형태의 성능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거로부터 모델 베이스나 골 베이스 같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확장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단순한 것도 에이전틱 AI의 범위로 담고 있는 거는 어쩌면 아직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서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에이전틱 A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6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중간중간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디시전을 내려주는 형태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는데, 에이전틱 AI가 추구하는 바는 중간중간에 디시전 내리는 부분을 통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자동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은 이 내용,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될 텐데,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다시 반영해서 재설계하거나 다시 시도하는 형태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물건을 짚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앞에서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리워드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꿔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자체가 자동화의 개념으로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문맥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에게는 얘 진짜 똑똑하네, 진짜 쓸만하네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을 이해하는 건 시각적인 상황도 필요하고 문맥적 상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황적인 상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맥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고 인터페이싱 하는 과정이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말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사실은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문맥적 이해라고 더 있긴 하지만 공간적 이해나 아니면 상황적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 이해라는 건 뭐냐면 대화에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츄에이션, 누구와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에 이야기하던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적 지향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이전틱 AI는 한 번 실패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는 수정 보완된 형태로 다시 시도를 하고 또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에이전틱 AI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지향형, 즉 우리가 실패를 거듭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시도에 있어서 약간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산했던 최적의 좌표는 10,10이었다고 했을 때 항상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9,9로 가거나 11,11 같은 형태의 약간의 변형을 줘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했던 오류나 잘못된 계산들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해서 경험적인 보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는 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러닝에서 달리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평지에서 달리는 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습지에서 달리는 법이나 늪에서 달리는 부분은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변에 있는 상황, 즉 문맥적 기반이나 아니면 인바이먼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학습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걷기를 안다고 해서 모든 걸 걷는 게 아니듯이 걷기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동적인 학습을 통해서 할 때만이 충분히 잘 동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환경의 인식과 변화를 탐지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얘기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자동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작은 결정이라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정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그 책임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고 만약에 책임을 인가한 사람이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책임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에이전틱 AI 자체가 스스로 보험에 들어서 스스로가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틱 AI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때는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AI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연결성과 소통성, 즉 인터 액세서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나 혼자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계산할 수 있지만 내가 철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철도에 특화된 형태의 어떤 시스템과 소통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나를 대변하는 에이전틱 AI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해서 가는 길을 찾아줄 거고 또 다른 에이전틱 AI인 철도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철도에 관련된 특화된 모델 내지는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AI 시스템과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람이 말을 하듯이 로봇과 로봇, 즉 AI 머신과 AI 머신이 서로 대화를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시나리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에이전틱 AI와 에이전틱 AI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지금처럼 정해진 틀에 있는 형식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말하듯이 말로 전달하듯이 이렇게 지식을 말로써 표현하고 상대방의 그걸 다시 새겨 들으면서 자신에 맞게끔 변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과 에이전틱 AI가 뭐가 다를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 부분에서 보면 에이전틱 AI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에서의 문장과 문맥 또는 이미지와 영상, 비디오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성할 건가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둡니다. 자동화된 부분은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고요.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둘의 부분은 좀 다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관련해서는 에이전틱 AI는 사실은 목적 지향의 행동을 보여요. 내가 틀리면 다시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그에 따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에이전틱 AI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 자체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동작에 관련된 부분인데 액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전틱 AI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AI는 독립적이고 진흥화된 대상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생성형 AI,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LM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서포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정보를 주고 근거를 제시해주는 어떤 서포터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기보단 서포터로서 동작을 하고 에이전틱 AI는 이 동작을 제공해주는 어떤 서포터의 개념을 얻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디시전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는 게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응력 측면에서 보면 에이전틱 AI는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내가 생성할 대상, 즉 내가 말해낼 대상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적응적인 부분을 일부 제한적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하던 문맥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에이전트로부터 지금 현재의 문맥이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내가 어떤 환경에다가 액션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리스폰스가 왔을 때 이런 변화들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생성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을 액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틱 AI는 사실은 자동화된 업무 처리를 하긴 하지만 다른 시스템과의 소통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API 형태로 정해져 있는 형태로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말하듯이 대개입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즉 사람 중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을 잘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AI 에이전트를 놓고도 얘기할게요. 에이전틱 AI를 포괄해서 좀 더 큰 의미의 AI 에이전트가 존재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은 지적이지만 반복적이고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은 인식 기능에서 생성 기능, 그 다음에 장기적 기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절차적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복합적 이해를 하는 형태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네 가지 형태의 카테고리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의 경험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쏟아내고 뱉어내는 이런 많은 말들을 그냥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재활용하고 기업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객의 경우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가상비서 역할로서 많은 걸 기억하고 또는 주고받고 저장하고 아카이빙하고 또는 서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어떤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에이전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에 대한 얘기 또는 가상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 AI 에이전트가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다중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신장이 안 좋고, 어떤 친구는 심장이 안 좋고, 어떤 친구들은 뭐 간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자기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약물이 들어오거나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 계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중 에이전트 각각의 단계를 에이전트화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고 내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고 상태를 전이시키는가에 대한 거를 각각 만든다 그러면 일종의 다중 에이전트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다중 에이전트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내지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는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머전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건 사고에서 인재가 많이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빨리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항상 상시 모니터링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된 걸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 1초 1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상대응에 있어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형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비상 대응을 위한 시스템으로 AI 에이전트를 많이 쓰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 쓰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이런 기능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연재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융이나 공급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은 사실은 이제 뭐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누가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주식의 신이어서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낸셜한 플래닝을 세울 수 있는 거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금융 서비스를 가입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주식을 살지 팔지 어느 주식을 고를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는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 거는 인공지능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좀 더 자동화된 형태의 에이전트 AI나 AI 에이전트와 같은 기술로 좀 더 확장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기능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춤형의 금융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직접 보지 않고도 실제 자산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파이낸셜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인공지능의 기술이 검증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누구도 사실 정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 대상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빠르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연재해를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내 장기들이 각각을 다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금융에서의 여러 가지 체인에 대한 그죠? 체인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하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쟁취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지적인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다분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식 생성 장기적 기억에서 절차적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기술적 트렌드에 해당되고요. 이런 기술 점점 복합적 이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적절할 걸로 생각됩니다.